눈사랑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황반은 이제 망막 중심부에 황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황반은 망막의 필름에 해당되는데 중심부에 황반, 그다음에 주변부에 망막 조직이 있습니다. 중심부 황반에는 원추세포라는 것이 600만 개가 있고 주변부 망막에는 막대세포라는 게 1억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추세포는 황반 중심부에 몰려 있어서 세밀한 것을 보게 하고 색을 구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신경 다발로 모아져서 핵심 부분들을 신경에서 뇌로 전달시키는 광수용체가 있는 부분입니다.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 손상돼 가는 것, 드루전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지도상 위축, 지도 모양으로 이제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신경이 위축되어 가면서 이제 허혈성 변화, 혈관에 허혈성 피가 돌질 않으면서 시신경이 손상돼 가는 병증. 하나의 혈관성 질환입니다.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 제 역할을 못해서 변시증, 휘어져 보인다든가 구부러져 보인다든가 중심암점, 중심부가 시꺼멓게 보인다든가 그런 건성 황반 변성이 있고 거의 90%는 건성입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습성, 이제 물이 차거나 황반이 붓거나 또 이제 순환이 안 되게 되면 항상 핏길이 막히면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허혈성 변화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혈액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그 혈관은 약하고 잘 출혈되기 쉬워서 잘 출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상이 확 심해지면서 10%에 해당되는 습성 황반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습성 황반 변성이 생기면 급격한 시력 변화, 눈 중심부인 황반에 피가 찬다고 생각해 보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그것이 한 번으로 출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맥히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한 출혈이 반복되면서 계속 황반부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없애는 출혈된 것을 이제 없애는 주사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맞기도 합니다. 그 주사라는 건 근본 치료가 아니고 출혈되어 있는 피 상태를 없애는 거, 또 부종이 됐으면 부종이 된 상태를 없애는 거.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또 물이 차고 몇 달 지나면 또 터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차로 시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이 되고 또 시력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망막에는 수많은 혈관과 또 신경세포와 또 광수용체라는 세포,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혈관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출혈이 되게 되면 신경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어서 점차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지고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또 중심암점 중간중간에 시꺼멓게 보이는 증상, 그런 것이 더 심해지면 더 시꺼멓게 보이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시력 장애, 시야 장애 이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황반 변성이 생기는 이제 원인으로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곡선이 이렇게 젊었을 때 10대에는 강력한 상승 곡선,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을 위한 과정을 걷는다면 20대에는 약간 구부러진 곡선, 또 성장기를 거치게 되고 30대에는 약간 더 완만한 정상기를 향해서 곡선을 걷게 되고 40대 이후서부터는 구부러지는 곡선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쇠퇴기. 항상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기가 있으면 정상기에서 내려가는 단계가 이제 쇠퇴기입니다. 정상기를 30대로 치고 40대서부터 내려가는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장년층, 그 다음에 50대 60대 가면 이제 노년층. 그런데 이제 황반 변성은 40대서부터 시작됩니다. 노화. 처음에는 노안이 왔나, 눈이 침침하다, 눈이 피곤하다, 눈이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는다, 가까운 게 잘 안 보인다, 안경을 써도 교정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안의 증상인데 그런 것들이 증상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으로 오게 됩니다. 백내장도 가장 큰 원인이 노화로 인해서 수정체에 있는 단백질 조직들이 변성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듯이 그것이 망막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반부가 드루제인 노폐물이 쌓이면서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고 또 휘어져 보이고 구부러져 보이고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 가장 큰 원인은 노화. 우리가 이제 꺾어가면서 옛날에는 뭘 먹어도 대사 과정이 잘 돼서 노폐물이 몸에 안 쌓인다면 40대 이후부터는 자꾸 노폐물 찌꺼기들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10대, 20대에는 고기 종류로 성장을 위해서 고기, 닭고기, 뭐 기름진 거 이거 많이 먹어도 되지만 40대로 접어들면 대사를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기를 많이 먹거나 소화 안 될 만한 걸 먹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살이 많이 쪄 있거나 또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식사 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황반변성, 백내장 다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 노폐물이 쌓이면 어디 가겠습니까? 가장 가는 혈관에 가서 맥히게 됩니다. 맥히면 그 조직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체에 가장 가는 조직은 신장의 신사구체, 신장 기능이 소변을 걸러내는 신장의 사구체 기능이 찌꺼기 가서 맥히게 되고 그 다음에 눈에 가는 망막에 가서 맥히게 되고 또 모래에 가서 치매를 유발하게 되고 또 사지 가장 가는 솔관에 자고 나면 손이 부어요. 자고 나면 손이 뻣뻣해요. 활동해야지 좀 괜찮아져요. 손이 저리고 뻣뻣하고 쥐가 잘 나고 다 이런 것들이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관의 기능이 잘 못하고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서 자꾸 쥐가 잘 나게 됩니다. 자다가 발만 살짝 뻗어도 이렇게 쥐가 뭉쳐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그 안에 있는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고 혈관 안에 혈액이 건강하지 못하면 쥐가 잘 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쥐가 잘 난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잘 해야 되겠다. 또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서 신진대사를 잘 해야 되겠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몸에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인 것 같지만 우리 몸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형체로 보이지만 장에만 해도 수많은 미생물들과 함께 동반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특히 이제 장에는 유장, 소장, 대장이 있습니다. 유장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물론 그 위에는 식도, 음식물이 넘어오는 식도가 있지만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장기는 유장, 소장, 대장입니다. 유장에서 음식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잘 분절 운동을 통해서 잘 쪼개고 또 밑으로 내려줘서 소장, 배꼽 아래 소장으로 보내줘서 소장에서 청탁 분별,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하듯이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고 맑은 영양소, 우리가 피가 될 수 있는 영양소는 간으로 보내고 이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배꼽 아래 배가 볼록 나와서 소장에 기름기가 많이 끼고 소장의 기능이 약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독소들이 찌꺼기가 막 간으로 가게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막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쓰레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쓰레기를 버리질 못하니까 장에서 악취가 끼고 방구가 잘 나게 되고 장에 있는 많은 내 몸에 유해한 균, 뭐 엄청난 균과 같이 사는데 그 균들이 그 쓰레기 독소에서 많이 죽어갑니다. 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내 뇌도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 제2의 뇌. 그래서 장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도 맑지 않게 되고 치매도 잘 걸리고 또 피가 당연히 맑지 않게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 독소들이 섞인 것들이 좋지 않은 피들이 내 몸을 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장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장을 좋게 하는 음식을 좋게 먹어야 되고 또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운동을 통해서 장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운동의 필요성이 현대인들은 갈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음식의 필요성도 갈수록 중요합니다. 음식은 이제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어디에? 내 피에, 내 혈관에, 내 근육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를 할 때 꼭 몸을 만들 때 음식을 선택하라 합니다. 닭의 날개만 먹어라, 뭐 이렇게 단백질만 먹어라. 근데 그 일시적으로 근육을 위한 성분을 먹는 거지만 우리는 짧은 기간 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살아가는 과정, 이 긴 기간이라면 긴 기간의 인생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 특히 이제 관리가 필요한 시기는 30대를 지나 40대로 접어드는 시기서부터는 30대에서 40대를 준비할 때 꼭 운동과 음식, 내 마음 관리, 또 명상, 우리가 마음을 해독시키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명상이라고 합니다.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물론 이제 돈도 필요합니다.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아파지고 좋은 걸 선택하려면 좋은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담요로 인한 병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에 대해서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독소를 해결하고 몸의 가장 근본이 되는 호흡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또는 이제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스트레스 좀 받으면 막 가슴이 활딱활딱활딱,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흥분하거나 화가 나면 막 가슴이 막 팔딱팔딱팔딱팔딱 거려요. 막 배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배로 가슴이 막 팔딱팔딱거려서 내가 막 화가 나 죽겠어요.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자꾸 이렇게 심장이 팍팍 이렇게 강하게 뛰지 못하고 세동하는 겁니다. 세동. 그렇게 되면 피를 확확 품어주지를 못하니까 혈액순환에 큰 장애가 가져오고 그게 소위 말하는 화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호흡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호흡은 깊고 넓게 해야 됩니다. 깊고 우리가 깊은 바닥 깊게 내려가야 되고 넓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부위로 해야 되냐면 배로 하는 겁니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로 배꼽 아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코로 숨 쉬어서 폐로 이렇게 호흡하는 폐호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배꼽 아래로 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저절로 배꼽 아래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배가 들쑥들쑥 할 수밖에 없고 운동하면서 이걸로 숨 쉬는 사람은 듭니다. 배가 들쑥들쑥, 그러니까 뱃살이 빠지는 겁니다. 배가 움직여야지 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도 기름기가 빠지고 기름기가 빠지니까 뱃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뱃살만 빼는 게 아니라 호흡을 깊게 배꼽 아래까지 이렇게 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런 호흡을 배꼽 아래까지 내려 돌게 해주는 호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아, 운동했는데 아까 낮에 막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운동하고 나면 아, 시원하다. 운동하고 딱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고 딱 샤워하고 딱 나오면 뭔가 시원한 뭔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운동하러 가기 전까지는 아, 싫은데 이거 몸도 지금도 컨디션도 안 좋고 뭔가 몸도 지금 운동하기 싫은데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스스로 명상, 꼭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호흡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힘든 거죠. 근데 그거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운동하고 뛰고 이렇게 하면서 호흡이 의식적으로, 그래서 배꼽 아래가 빠지면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왜 강화가 되냐면 뱃살도 들어가고 배 안에 있는 근육도 단련되며 배 안에 있는 그 근육이 움직이는 장에 노폐물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쁜 균을 배출하고 좋은 균을 살게 해서 내 몸의 면역 좋게 하는 겁니다. 장이 좋아야지 맑은 피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맑은 피가
당뇨 그런 것들을 없애게 합니다. 당뇨의 필수적인 것이 운동입니다. 아무리 음식 가려도 운동 안 하면, 그래서 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당은 평생 갖고 사는 겁니다. 당뇨 합병증이 엄청난 무서운 병입니다. 혈액에 당이 섞인 것들이 내 몸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먹어도 이빨에 충치가 생기는데,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에 충치가 생기는데, 몸의 혈관 속에 단 것들이 다 들어가서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당뇨 합병증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음식, 맑은 음식 마시고, 그다음에 깊은 호흡, 넓은 호흡, 그걸 위해서 운동하기 힘들 때는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배꼽 아래로 숨 쉬려고 합니다. 내가 뭐 화가 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내 몸이 생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 생리가 나를 오히려 병들게 하는구나. 가슴이 팔짝팔짝 뛰면 배꼽 아래로 깊게 느리게 쉬는 호흡법 하나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내 명상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몸과 마음, 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건강한 몸을 갖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화이팅!